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신년기획 특집 대담 2017년 정치 경제를 말한다. 네, 2017년 다시 대선의 해입니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12월에 실시되는 거였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에 따라 시기는 유동적입니다. 이 짧은 준비 기간 동안 수많은 변수도 뚫고 나가야 됩니다. 개헌 문제도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5년 단임제 폐해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26년 만에 부활한 원내 4당 체제로 정치 지형이 재편되었고요. 각 정치 진영의 대선 셈법과 맞물리면서 이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일부 후보들은 개헌이 이른바 권력 나눠먹기식의 장으로 퇴색될 수 있다면서 이 대선 전 개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지난 대선 보셔서 아시지만 이 경제민주화 다시 주목해야 될 화두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경제민주화를 일본 공약으로 세우고 재벌에 과도하게 집중된 경제력을 분산시키고 균형 잡힌 경제를 만들겠다 약속했습니다만 현실은 그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정면 승부는 정유년 새해를 맞아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 개헌과 경제민주화의 상징적 인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를 모시고 법 질서와 경제, 그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고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신년기획 특집 대담 2017년 정치 경제를 말한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냥 딱 하야를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하루속히 빨리 또 추스려가지고 대통령 선거도 해서 대통령도 뽑아놓고 또 그래야 안정되는 거 아닌가? 진짜 정치하시는 분들이 진정성 있는 분이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지만 탄핵 심판에 따라서 조기 대선이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지금 정치권에서 이 개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히 진실을 밝히는 것이 먼저 우선이고 탄핵안이 조속히 심판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 정치권의 지금의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빨리빨리 해결을 해가지고 서민들이 살 수 있게끔 얼른 걸로 끝내야지 살지. 1년 정도 잡는데 1년 동안 그러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 너무 어지럽잖아요. 그 위에서만 다 자기 욕심 차리느라고 밑에 사람들 다 죽어요 지금. 사람들이 항상 기본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기본이 지켜지지 않아서 이렇게 됐는데 국회의원분들 이번에는 좀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2017년 다 같이 잘해보는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신년기획 특집 대담 시민 말씀들을 들어보셨습니다. 2017년 정치 경제를 말한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원 원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치 경제 민주화 정치적 어떤 개혁 또는 개헌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이분을 빼놓고 말씀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 나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새해는 잘 보내셨습니까? 예. 그동안 평의원 신분으로 이제 지내신 지 좀 되셨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고 계십니까 대표님? 뭐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요즘 SNS도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SNS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해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선장을 맡아서 오로지 수권 전당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역이다, 셀프다 하는 온갖 수모를 다 참아가면서 오늘의 원내 일당을 이루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전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이라는 것이 네.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예. 나 나름대로 왜 최선을 다해서 네. 4.13 총선에서 한석 차이라도 원내 일당이 됐다고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거는 이미 다 지나간 상황이니까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지금서부터 당이 사실은 좀 민주적인 방향으로 네. 그렇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 당시에 상황이 벌어졌던 것도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해서 결국 가서 그러한 소위 당의 분열 사태가 났는데
사실 선거가 끝난 이후에 당의 지도체제를 갖다가 만드는 걸 보니까 또 옛날과 똑같은 상황에서 남을 포용하지 않고 그저 일방적으로 한 세력의 당을 갖다가 완전히 장악하는 그러한 당을 만들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실은 말로다 민주정당 하면서 자기하고 조금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참 배제하는 네. 그러한 식의 당 운영이 과연 당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옳겠느냐 하는 이런 내 비판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의 87년 체제는 올해 30년을 맞았다. 대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그래서 지금이 개헌이 적기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죠. 나는 보기에 이번에 그 촛불 시를 놓고 봤을 적에 네. 촛불 시가 무슨 대통령 탄핵에도 초점이 맞춰 있지만 네.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 사이에 축적되어 있는 불만이 한꺼번에 표출되지 않았나 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촛불 시위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과거에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전혀 인지를 못했던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럼 지금 사회에서 볼 것 같으면은 뭐 기득권 세력과 그 비기득권 세력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거네요. 예. 그래 이런 거를 해소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결국 가서 그동안에 체제에 무엇이 잘못이 있었는가를 갖다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서 볼 것 같으면 지난 70년 동안 유지해온 대통령 소위 제방적 대통령의 체제라고 하는 것이 네. 오늘날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체제 자체에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 개헌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화두로 내세운 겁니다. 예. 개헌 특위가 이제 설치되어서 어제부터 출발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생각이 국민들 생각은 70%가 넘게 개헌은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한편으로 걱정은 과연 이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같은데 개헌이 가능할까 이런 질문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개헌이라는 것은 뭐 시간의 문제로 논의할 사항이 아니에요. 네.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콘센서스만 형성될 것 같으면 네. 한 달에도 올 수 있고 두 달에도 올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봐요. 그리고 개헌에 관해서는 과거 정권서부터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왔던 거예요. 네. 지금 콘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뿐이지. 예. 내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러한 사태에서도 개헌을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정치권이 개헌을 못할 거라고 봅니다. 네. 결국 가서 사회적인 변혁이나 있어가지고서 사회적인 변혁에 의해서 압력을 받지 못할까 하면 개헌을 못한다는 나는 이런 생각을 갖다 해요. 네. 그래서 이번이 개헌을 할 수 있는 가장 적기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나는 사실은 지금에 와서 이 무슨 개헌을 갖다가 무슨 권력 나눠먹기식이라든가 혹은 개헌을 갖다 뭐 정략적으로 하려고 그러다. 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오히려 정략적으로 개헌을 안 하려고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사실 이번에 소위 최순실 사태가 나기 이전에 내가 이 국회 대표 연설을 하면서 네. 개헌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개헌 특위를 빨리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난 과거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불합리한 형태를 갖다 시정하는 의미에서 개헌을 하자고 그러는 거지 어떠한 정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선거를 위해서 나는 개헌을 주장했던 게 아니라고. 예. 청취자분들은 지금 뉴스 정면 승부 김종인 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말씀 듣고 계십니다. 원장님 지금 말씀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네, 질문할 게 여러 가지 많은데요. 네. 그중에 김종인 전 대표께서 우리 정치의 중요한 국면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가장 최근의 일은 지난해 4.13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영입돼 가지고 어쨌든 제1당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셨죠. 네. 그때 수권정당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했다라는 것인데 지금 얼마 지나서 나서 보니까 당이 포용이 부족한 뭔가 특정 세력이 독점하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그대로 가버렸다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과연 집권할 수 있겠느냐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이런 형태의 세력이 집권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정인 대표님. 뭐 저도 우리 김 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하나의 패권이 집권할 것 같은 그 패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과거의 정권에서 많이 체험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포용적인 자세를 가지고 좀 싫은 사람의 의견도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지도자의 탄생을 갖다가 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가서 왜 패권을 유지하려고 그러냐. 패권을 지니지 않고서는 자기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냐. 자신이 없으니까 패권에 믿을 수밖에 없다. 나는 이렇게 아하. 그게 보통 이런 것을 시정할 경우에는
총선을 앞두고 다른 공천이라든 무기가 있다든가 그럴 때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궤도 수정을 할 수가 있을 건데 그런 방향으로 일정하게 지금 이제 가속도가 붙어버린 더불어민주당의 상황 조기 대선이 될 가능성이 큰데 그 국면을 두고 어떤 수정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후보가 될 사람이 그러한 노력을 갖다가 아주 최대로 경주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야, 이 사람들이 좀 변했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갖다 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만약에 그걸 갖다 못하고서 설사 정권을 잡았다 그럴 것 같으면 그 정권은 절대 안정을 유지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앞에서 개헌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지난 19대 국회 때 보면은 현재 국회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 우윤근 당시 의원을 중심으로 개헌 모임 봤을 때 158명 개헌 추진 모임이 구성됐었죠. 압도적인 다수가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 쪽이었는데 현재 거의 유일하게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 쪽이 더불어민주당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글쎄 뭐 더불어민주당의 일정 계파가 결국은 개헌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인 자세를 갖다가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어저께 지금 문재인 소위 씨가 얘기한 개헌의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대통령이 되면 1년 안에 개헌을 해가지고서 뭐 2018년 지자체 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역시 그 말 자체도 일관성을 벗어났다고 봐요. 전에는 지금 뭐 대통령제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의 문제였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말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무슨 뜻을 갖고 얘기하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1년 안에 개헌을 갖다 할 수 있다. 1년 안에 그걸 갖다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상상하기 힘들어요. 개헌을 할 수 없다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당 보고서에도 그런 식으로 써 있더라고요. 네, 과거 대통령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당 보고서에 나온 것이 문재인 지금 씨가 어저께 얘기한 거와 일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집권하고 나면은 경제사정 이런저런 것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고도 그냥 대충 지나갈 거다 이런 식으로 써 있더라고요. 과거 대통령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적당히 진행하겠으니까 네.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얘기 나온 김에요. 주변이 복잡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결국 주변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터졌어요. 나는 그 주변이라고 하는 것을 가족 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네. 뜬금없이 내가 보니까 결국은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주변이었다는 거 그때 내가 몰랐습니다. 네. 그 대통령 얘기 나온 김에요. 이번 국정농단 관련해 그 사태 관련해 가지고 상당수의 언론의 해석들은 최순실이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 재벌 등을 등쳐먹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오히려 김종인 대표께서는 대기업 재벌들이 오히려 권력을 이용해 먹었다. 저는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도와달라고 그랬을 적에 경제민주화를 철저히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사실은 동의하고 도와줬는데 네. 2012년 10월 말경에 내가 경제민주화의 전반적인 안을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남겨줬어요. 네. 그때 이제 그 경제민주화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순환출자의 사전 순환출자를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느냐. 사전 순환출자와 관련되어 있는 특정 재벌이 내가 보기에 박근혜 대통령과 가장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최순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나타난 최순실 사태에서 나라는 여러 가지 어느 특정 재벌과 최순실의 관계를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어느 날 경제단체장들을 모아놓고 사전 출자 문제는 내가 거론하지 않겠다. 그게 당선되기 전 이야기입니까? 그 대통령 선거 전이죠. 그러고서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인수위원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안을 발표를 할 적에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싹 빠져버리고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창조경제라는 말로 가지고 대체를 해버렸는데 그것이 솔직히 얘기해서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그런 걸 알았겠어요? 몰란 거지. 네. 그러니까 결국 가서 재벌이 대통령의 가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비선 조직을 찾다 보니까 그게 최순실이었다는 거죠. 곽종 박사님 네. 경제학자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당시 논란이 순환출자 문제가 기존의 순환출자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야당과 차이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야당은 뭐 별로 그때 구체적인 안을 내놓은 것도 없고. 그런데 지금도 얘기하지만 정당들이 선거 때는 그러한 구호를 자주 외치는데 선거가 지나고 나면은 과연 그게 무엇이었는지 다 잃어버리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예. 김종인 대표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어느 언론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직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웬 확장해서 지지도나 높일까 생각하면서 회개한 용어를 쓰면서 관심이나 끌려는 정치인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늘 정직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봤을 때 현재 잠재군으로 차기 대권 잠재군으로 떠오르는 분 중에서 아니면 여론조사 대상이 되고 있는 분들 중에서 그런 조금 기대할 만한 분들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누구에게도 믿음이 안 가요. 아하.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전 대표까지 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주요 후보군들이 있는데. 아니, 왜냐면은 그러니까 입으로 얘기하는 거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달라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대통령이 당선이 돼가지고 국민에게 약속한 거를 지키려고 그럴 것 같으면 자기 확신과 신념이 뚜렷해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네, 오늘 지금 초대 손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와 함께 그리고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원 원장과 함께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신년기획 특집 대담 2017년 정치 경제를 말한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